지난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더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 피운 내용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 후안무치한 행동들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들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탄핵안을 재의결하기 바랍니다. 개념이 맞지 않아요. 탄핵 사유는 그 행위들입니다. 내란 행위들, 탄핵 사유들이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크게 두 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형법상 내란 혐의입니다. 이 두 축에서 한 축을 빼겠다는 겁니다.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는 겁니다. 자, 형법상 내란죄를 빼게 되면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로 내란죄를 빼면 탄핵안이 무효가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탄핵 핵심 사유 가운데 하나가 내란죄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 심리를 하고 또 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내란죄가 삭제가 되게 된다면 과연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정당성을 좀 부여받을 수 있겠느냐, 이 주장이거든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네. 핵심 내용이 내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란죄와 내란 행위는 어떻게 다르냐? 내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지금 주장했던 것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혐의를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서 빼겠다 그러면 원래 국회에서 가결된 대로 검찰의 공소장처럼 헌재에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 그러면 내란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안 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되면 내란죄를 빼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의결한 걸 기반으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라는 그 내란죄라는 부분이 없는 그런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다시 탄핵 심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도 궁금한데요, 조현선 변호사님. 크게 두 축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리 자체가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형사법 위반의 경우에는 심리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쟁점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속한 심리 종결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란죄 부분은 제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변론 준비기일 절차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경우는 흔한 일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형사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 변경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전례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도 뇌물죄와 강요죄에 예. 대해서 정리를 했던 부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다시 한번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었어요. 그렇게 일부를 제외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미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에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박하는 입장이 뭐냐 하면 핵심이 아니지 않았느냐. 뇌물죄나 이런 부분은 8년 전에는 그게 핵심이 아니었고 이번에 지금 내란 혐의, 형법상 내란 혐의는 이건 핵심이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엄밀히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원래 이제 법원에도 이런 게 있어요. 뭐 너희는 사실을 말하라, 내가 법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건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고 법적 평가는 법원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따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절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을 죽인 건 헌법적으로는 생명권을 침해했고 형사적으로는 살인죄가 되겠죠. 그리고 절도를 한 거는 형사적으로는 절도죄, 그리고 헌법적으로는 재산권 침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네. 이렇게 심판 대상으로 올렸는데 만약에 살인죄를 뺀다, 살인 행위 자체를 뺀다 이러면은 사실관계와 그 법리 자체를 통으로 빼는 거니까 이건 안 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의결을 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살인죄에 대해서 올렸는데 살인죄에 대한 형사적인 평가 부분은 빼고 생명권 침해의 헌법적인 부분만 다퉈달라 그러면은 사실관계는 변경되지 않고 법적인 평가 부분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요럴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죄를 뺐다라는 게 내란과 관련된 그 죄에 대한 사실관계 전체를 뺐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측 주장이 맞고, 만약에 사실관계는 남겼는데 형사적인 거, 헌법적인 거 두 가지 꼭지 중에 헌법적인 평가 부분만 남기겠다라고 하면은 심리를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줄였다.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 논의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헌법재판소와 야당 간에 이른바 짬짬이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비록 저희가 내란죄 등을 소추의결서에서 다루었지만 형사 구속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개헌법이라든지 내란죄, 형법상의 범죄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 위반 부분으로 포섭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시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지난주 금요일 2차 준비 기일에서는 내란죄, 철회 이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더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자, 국회 측 대리인의 입에서 권유하신 바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철회한다라는 단어가 연이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할 만한 워딩인 거죠. 헌법재판관이 권유한 게 맞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서로 짬짬이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짬짬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그 뭘 포섭해서 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포함한 개념으로 그 이제 뭐 형법상의 내란죄 이런 부분은 철회하고 이 헌법상의 뭐 이제 내란 행위 부분만 다룬다는 것이냐, 뭐 아마 그런 법률적인 의미를 얘기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소추인단에서는 그 지금 뭐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조기 대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철회를 얘기한 걸로 보여서 그 마침 그 어떤 공감되는 부분 뭐 이런 거라고 해야지, 그 헌법재판관과 소추인단이 뭐 짬짬이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제가 그냥 일반인으로서 지금 느낄 수 있는 대목은 네. 내란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내란 행위가 없었을 때 내란죄가 과연 구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란이다 아니다는 건 도대체 누가 판단하냐? 내란죄가 아니라는데 뭐 이렇게 되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내란인데,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철회라는 표현을 국회 소추인단에서 썼거든요. 그러면 내란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고 그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그런데 또 그 내란 행위들은 다루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내란이라는 건 도대체 누가 규정을 하죠? 뭐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관이 저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일반인으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근데 만약에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다면 현재 그 재판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빨라지죠. 굉장히 빨라집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는 그 결과를 보기 위해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네. 손준성 검사 사건은 형사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아예 사건이 멈췄었어요. 그래서 그게 주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 형법적인 부분은 별개로 진행되니까 아하. 형사재판을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게 헌재를 되겠죠.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삭제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 조항 자체를 아예 배제하려는 의도가 하나 숨어 있는 걸로 네. 보이고, 두 번째로는 형사적인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서의 기록이 들어와서 심리에 그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준하는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네. 하나는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형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지연 말단적인 증인들은 배제합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국무회의에서의 절차가 헌법에 위반됐는지, 포고령 위반이 어땠는지 그런 핵심들만 불러가지고 증인 신문을 최대한 줄여서 합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제가 보기엔 민주당 쪽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둬서 형사 사건을 배제하면 헌재의 심리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증인 신청이나 증거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알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는 더 추가해야 되는 게, 네.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건 뺐잖아요. 그럼 내란이란 평가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란 표현들은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위법성이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상쇄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면은 형사적으로 문제가 컸지 않습니까라는 건 심판 대상에 다 제외돼야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부분만 따져보고 말게 되는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탄핵 심판에서의 위법성이나 위헌성에 대한 심리는 그 수준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또 반대편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방어해야 되는 게 준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게 뭐 법률적으로 저희가 장윤주 변호사님 네. 따지면 사실 머리가 아프고요. 그건 뭐 들어도 알기 힘들고, 어쨌든 간에 일반인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다수의 국민들, 뭐 일부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이재명 대표 뭐 대선 시기를 좀 앞당겨 보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담 민주당도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일단 뭐 정치적으로 일부에서 또 그런 비판이나 또 그런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재명 대표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직무도 정지되어 있고 대행의 상황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사유입니까?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조기에 그리고 신속하게 마무리를 지어야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헌정 질서에 대해서도 또 이런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수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저는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란 행위가 들어가지만 그 평가에 대해서만큼은 형법상의 평가는 빼버리고 헌법상의 평가만 남겨두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사실관계 주장은 당사자들이 하겠지만 법 적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이 소추 사유에 대해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결국 뭐 야당에서 여당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기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내란죄를 삭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월쯤에 이제 심판이 날 것을 기대해 본다라는 내부 전망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그 2월이라는 날짜가 633 적용되다 보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2심 선고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월에 헌재 심판이 나게 되면 그로부터 이제 60일 이후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법 판결, 이재명 대표 대법 판결 나오기 전에 결국에는 대선 치르게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타임라인이 좀 적용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게 비교해서 분석하시는 또 일부 언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플랜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예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언제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제목을 줄이더라도.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언제 나올지, 뭐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나올 수도 또는 좀 다소 늦어질 수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뭐 인위적으로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그 절차대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절차는 절차대로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별도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요 국회 소추인단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헌법재판도 이 탄핵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어요. 빨리 하기 근데 위해서. 국회 소추인단은 아시다시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위촉한 사람들 아닌가요? 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탄핵 소추 기간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 그걸 부인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의도. 그러나 이제 뭐 서울고등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뭐 언제 끝날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네. 적어도 국회 소추인단이 네.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는 본인들이 밝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형법상 내란죄 삭제 여부는 사실 14일이 아마 첫 재판 기일일 겁니다. 그때 결론이 날 거고 오늘도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8인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논의가 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